지연아, 애미가 지어준 약은 몇 개 남아있니? 지금 내가 준현이 애미랑 같이 약방 가는 길이라서 묻는다. 어머니, 벌써 약방을 또 가세요? 약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거 남아있어요. 이거 다 먹으려면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내가 약을 준 게 대체 언제인데 아직도 다 안 먹은 거야? 한 달치 지어서 주는데 아직도 약이 일주일께 남아있으면 어쩌니? 중간중간에 몇 번 빼먹고 안 먹은 거야?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너무 정신 없어서요. 며칠 약을 빼먹고 안 먹었나 봐요. 그래도 건강상 전혀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니. 건강한데도 아기가 안 들어서니까 문제지.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약도 지어서 가져다 주는 건데 그걸 안 챙겨 먹었으니 원 꼬박꼬박 잘 챙겨 먹기라도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잘 챙겨 먹을게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자꾸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우리 지석이 구대손 장손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안 생기니 내가 조상님 볼 낯이 없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잖니. 네, 그런데요, 어머니. 그게 다 왜 제 탓인가요? 저 병원에 가서 산전검사 했는데 건강상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오히려 지석 씨가 무섭다고 검사도 안 했다고요. 이번 기회에 지석 씨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지석이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장담하지. 대대로 남자들 씨가 아주 좋은 집안이란다. 이것도 집안 유전이라 지석이는 병원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확실한 게 좋긴 좋으니까요. 글쎄, 그런 거 쓸데없다니까. 너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애가 없다는 건 다 여자 쪽 문제란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직장도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뭐겠니? 집에서 쉬면서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야 임신이 더 잘 되는 법이란다. 일하면서 매일 스트레스에 받으니 임신이 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아니요. 일 그만두는 건 제 선택이에요. 임신 때문에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 너무 가혹하세요. 전 일 그만둘 생각 없어요, 어머니. 너 정말 시애미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른다니? 너 같은 애도 처음 본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넌 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어머니, 또 저희 부모님 탓하려고 하시는 거면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약 지어서 보내주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더 잘 챙겨 먹을게요. 그래, 약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원. 이렇게 챙겨주는 시애미도 어디 없을 거다. 아니다. 내가 약 먹을 시간에 매일 가서 챙겨야겠구나. 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 잘 챙겨 먹을게요. 집도 가까우니까 산책 겸 해서 갈 테니까 일 그만둘 거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자꾸나.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출근 시간이 몇 시라고 했지? 9시예요. 집에서 8시 30분에는 나가야 해요. 그러면 더 잘 됐구나. 아침에 미리 가서 반찬도 더 챙겨주지 뭐. 8시마다 갈 테니까 기다리거라. 네. 며칠 후. 나 이 짓거리 도저히 못하겠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왜? 약 먹는 것 때문에? 그래. 당신은 나보다 일찍 출근하니까 어머니를 못 봤겠지만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니가 억지로 내 입을 벌리고 약을 들이부으시더라. 바로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하고 난리였어. 그런데도 어머니 뭐라 하시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약 아깝다고 하시지. 내 속이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도 안 하셔. 이거 꼭 먹어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도 힘들게 약 지어 오시는 건데 먹는다고 몸에 안 좋을 건 없잖아. 당신은 진짜 내 남편 맞아?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아니,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놈의 좋게 좋게 내가 죽겠는데. 나 이제 앞으로 도저히 못 먹겠고 당신이 많이 먹어. 일단 흥분 좀 가라앉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속 괜찮아질 때까지는 내가 먹을 테니까 화 좀 내지 마.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 잘 드려서 아침에 그만 오시게 해.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해결해라. 어? 알겠어. 아무튼
믿는다. 잠시 후. 어머니, 그래, 뭔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무슨 좋은 소식이요? 내가 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너도 알면서 그러니? 엄마 머릿속엔 애밖에 없어요. 그래, 네 엄마가 얼마나 애 같다면 그러겠냐고. 그것도 아니면서 왜 엄마를 찾는 거니? 아침에 집에 오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미연이가 그만 오라고 하디? 그런 게 아니라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우리 집 오가는 게 계속 신경 쓰여서요.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그러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 애미 걱정은 핑계지? 미연이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쪼르르 엄마한테 바로 말하는 거 좀 봐라.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거사.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약은 제가 잘 챙겨 먹일게요. 요새 미연이가 계속 속이 울렁거렸는데 약을 먹어서 더 안 좋아졌나 봐요. 속 편해지면 제가 어머니보다 더 잘 챙겨서 먹일게요. 미연이가 속이 울렁거린다고 해? 어머. 얘 미연이 임신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기대 품지 마셔요. 아유, 난 또 약 효과가 이제 나오나 싶어서 물어본 게다. 알았다. 내일부터는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놈이. 그럼 벌써 애가 셋이겠구나.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미연이도 그렇고 저 좀 그만 닥달하세요. 중간에서 저도 죽겠다고요. 아휴, 그러니까 자고로 여자는 고분고분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거늘. 아무튼 네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이거라. 아휴, 알겠어요. 얼마 후. 너희 아직도 소식 없는 거니? 네, 어머니 아직 없네요. 너희 관계는 계속 하는 거지? 네?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 뭘 말해줄 수도 있지. 같은 여자끼리 뭐가 부끄럽다고 그러니. 사실은 말이다. 내가 점을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합방을 안 한다고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 아직도 그 무당한테 점 보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지 말라고 부탁드렸었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 무당 아니고 다른 무당을 찾아갔지. 내가 궁금한데 어쩔 수 있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저희 임신 여부요? 그래, 너희가 너무 아기가 안 생기니까. 점 때문에 집안에서 그렇게 망신당하셔놓고 또 보러 가고 싶으세요? 넌 또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니? 다 지난 이야기다. 어머니가 싹 잊으신 것 같아서요. 2년 전에 점 보러 가서 나온 사주로 사촌 중매 서주셨다가 사기당한 거. 1년 전에 무당 말만 듣고 땅 사셨다가 헐값에 팔아야 했던 거요. 어머니, 그때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너도 참 알았다니까. 너나 시애미 걱정시키지 말거라. 그런데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그러니? 어머니가 지어주신 약 뭘 넣고 만드신 거예요? 무슨 약인지는 알고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왜 꼬치꼬치 물어? 그냥 여자한테 좋은 거 다 들어간 거지. 당귀도 들어가고 천궁도 조금 들어갔다고 그러고. 네. 아무튼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그럼요. 지석이가 챙긴다고 했으니 잘 먹이고 있겠지. 어제 지석이가 집에 와서 반찬 가져갔는데 입에는 맞니?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석이가 살이 많이 쪘더라. 야식 너무 많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늦게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그러면 안 된다. 살만 찌고 임신하는데 더 도움이 안 돼. 알겠니? 제가 술을 먹이겠어요? 다 본인이 좋아서 먹는데 어쩌겠어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아요. 아휴, 그래. 너는 참 시애미 말에 어디 한번 네 하는 법이 없구나. 이번 주 주말에 집에 한번 들리거라. 약도 지어와야겠구나. 네, 지석 씨 보낼게요. 저는 요새도 일이 많아서 계속 늦게 퇴근하게 돼서요. 주말에도 아마 출근할 것 같아요. 아휴,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구나. 지금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일이 많다니? 일도 너무 늦게 끝나고. 아무튼 지석이 통해서 약 보내마.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미연아, 네, 어머니. 그동안 약을 지석이가 먹고 있었던 거니? 네? 네.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시애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어? 정말 이래도 되는 거라니?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지석이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살이 찐 게 이상하다 싶어서 지석이한테 물어봤더니 실토하더구나. 근데 어머니,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얼마나 먹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약을 남편한테 먹여? 이게 어떤 약인데? 어떤 약인데요? 임신 잘 되는 약이면 여자 몸에 좋은 거니 남자한테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좋은 거야 당연한 거지. 누가 지어온 약인데. 근데 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휴, 아니다. 내가 말해서 뭐 하겠니? 뭔데요, 어머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여자가 먹어야 효험이 생긴다고. 부적까지 세트로 맞춰서 내가 지은 약이라고. 내가 부적 쓰는데 얼마 썼는데? 어머니, 또 그 무당 이야기예요? 결국 약도 무당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애 같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니? 이번엔 부적 쓰는데 얼마를 쓰신 거예요? 네? 아버님은 알고 계세요? 또 모르시게 하신 거죠? 아버님 아시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거는 네가 알 거 없다. 네 아버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넌 그냥 애만 임신해주면 되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 해줘서 이 시애미를 애간장타게 만드는 게냐? 그건 제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만약 임신했어요. 근데 딸이에요. 그럼 또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실 거죠? 그건 당연하지. 집안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이 어떻게 있니? 너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이 약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제가 안 이상 이제 더는 먹고 싶지 않아요. 약도 이제 짓지 마세요. 네가 뭘 잘했다고 시애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게냐?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다음 달 거 이미 약 지어놨으니 지석이 통해서 보내마. 잘 챙겨 먹고 있어라. 이것까지만 잘 먹으면 두세 달 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생긴다고 하더구나. 누가요? 그 무당이요? 어머님은 아직도 무당 말을 믿으세요? 이 무당은 다르다니까. 나 무릎 아픈 것도 철석같이 맞췄고 며느리 불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묻더라니까. 그러니 참말 말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라.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이제 다시 약 안 먹을 거예요. 지석 씨가 약 가져오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아유, 내 팔자야. 어디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어는. 잠시 후.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화 많이 났어?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화가 났을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약 먹는 걸 어머니한테 가서 쪼르르 다 이야기하냐? 당신 미쳤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찔 줄 알았나? 엄마가 무섭게 나를 추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거지. 나도 딱히 변명거리가 생각이 안 났고. 잘났다 아주. 어떻게 지 마누라 위하는 건 하나 없냐? 그리고 어머니 약 지어 오신 것도 무당한테 가서 지은 약이란다. 뭐? 엄마가 또 무당을 찾아가다고? 이제 안 간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선. 옛날 사기당한 무당 말고 다른 무당 찾아가신 거래. 이번엔 부적까지 쓰셨다더라. 그 부적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내가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거든. 뭐라고? 아니, 난 엄마가 나 건강하게 해주는 부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적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 좋다고 지갑에 넣고 다녔지. 그럼 한 번이라도 의심했었어야지. 부적하면 바로 감이 안 와? 나는 생각도 못했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사냐? 인간아, 나 이렇게는 억울해서 안 되겠어. 왜 그래? 무슨 일을 벌이려고? 당신 병원 가서 검사 좀 하지? 무슨 검사? 나 임신 준비할 때 검사했던 거 당신은 안 했었잖아. 당신 알잖아. 우리 집안 대대로. 그런 말은 됐고 검사 결과 보고 확실하게 정리하자. 뭘 정리해? 어머니 지금까지 임신 안 된 거 다 내 탓으로 돌렸는데 당신 탓으로 결과 나온다?
그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혼이라도 하게? 우리 이혼이라도 하자. 그래야 내가 속이 풀릴 것 같거든. 당신 이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하고 나 사이 미운 적 말고 남은 거 있어? 임신 때문에 당신이랑 합방하는 거 사실 나 너무 괴로웠거든? 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힘드시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가 더 이해해보자. 내 편이 돼준 적 있어? 진짜 남편 되어본 적 있냐고. 내가 남편 아니면 뭔데? 말만 남편 말고 호적상 남편 말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날 진심으로 위로해준 적 있냐고. 없잖아. 그냥 당신은 세상 다 무관심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임신 강요하실 때도 당신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 그냥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을 뿐 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안 해봤을걸? 괴로운 건 나니까.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 이야기였지. 안 그래? 너 진짜 이혼할 기세다. 그만해라. 내가 병원 정해진 시간 말해줄 테니까 늦지 말고 나와. 참나. 알겠어. 며칠 후. 어머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안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들어보시겠어요? 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 며칠 전에 지석 씨랑 병원에 다녀왔어요. 무슨 병원? 너희 어디 아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임신 전 산전 검사를 하고 왔어요. 이번엔 지석 씨도 같이 했어요. 너도 참 지석이는 안 해도 된다니까. 또 시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큰 돈 썼구나. 그런데요. 검사 결과가 아주 놀라워요. 둘 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 아니요. 저희 둘 사이엔 임신 가능성이 0%라고 하네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글쎄, 지석 씨가 무정자증이라네요. 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지석 씨 정에겐 정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석 씨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요. 지석 씨 불임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무정자증? 그런 얼토당토하는 병명은 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다. 어느 병원에서 검사했니? 다른 곳에 가서도 해봐야겠구나. 난 믿을 수가 없다. 어머니, 지석 씨도 알고 있어요. 검사 결과 같이 듣고 왔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너는 무슨 문제 없다니? 너도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애가 안 생겼지. 어머니,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건 지석 씨가 무정자증이어서 안 생긴 거고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아주 건강하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임신해도 좋은 몸 상태래요. 너 진짜 지금까지 임신 안 된 걸 어머니는 제 탓만 하셨잖아요. 지석 씨 검사 좀 해보자고 하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네가 뭔 보상을 받아? 저도 임신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아니고 남편의 무정자증 때문이었는데 어머니는 제 탓이라고 하시면서 이상한 약을 먹게 하셨고 임신을 강요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주셨잖아요. 그 5년의 세월을 전 어떻게 보상받냐고요? 너는 애가 어떻게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니. 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데 어떻게 고칠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고칠 방법이 없다네요. 그냥 평생 불임이래요. 전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너무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네가 딸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 상황에서 말이 좋게 나올 것 같으니? 네,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저도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지석 씨랑 이혼하겠어요. 뭐? 이혼을 해?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하니? 우리 아들은 자식도 못 낳는다는데 이혼까지 당하라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둔다. 어머니, 이혼의 결격 사유는 지석 씨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으냐? 그렇다면 이혼 막을 방법도 그 무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며느리가 불임이라고 맞췄다고요? 2-3달 안에 아들이 생긴다고 했다고요? 그 무당 정말 점집 접어야겠어요. 하나도 맞힌 게 없잖아요. 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며느리로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무당하고는 인연 끊으세요. 무당이나 사주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어머니, 남편, 아들, 며느리, 어머니 가족들을 믿어주세요. 그랬다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예요. 제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네가 감히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아니잖아요.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부디 잘 지내세요. 참, 저기 미연아. 잠시 후 합의 이혼으로 하자. 미연아, 내가 남자로 당신한테 부족한 거 아는데 다시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그것도 잘 막을게. 이미 늦은 것 같다. 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었고 앞으로 잘해볼 생각이 전혀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도박을 했냐? 사기를 쳤냐? 도박을 해야 사기를 쳐야만 잘못이 있는 거야? 아니, 내 말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나를 몰아세운다는 거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나 힘들 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잘하겠다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 보면 당신이나 어머니나 똑같아.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다. 미연아, 제발. 그냥 좋게 합의 이혼해.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하고 법원에서 보자. 미연아.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제발 부탁이야. 가지 마. 몇 달 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엄마는 내가 못나그로 살길 바라. 미연이는 곧 결혼하는 것 같더라.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 걔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남의 자식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속이 시원해? 넌 대체 누구 편이니? 그러게, 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네. 있을 때나 잘할걸. 그래서 미연이가 결혼하는 남자는 누군데? 몰라. 임신해서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 아휴, 분해. 이 녀석이. 넌 왜 그런 몹쓸 질환에 걸려서, 내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몸이 이렇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아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 봐야겠구나. 엄마, 제발 무당 좀 그만 끊어내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너 고쳐야 할 거 아니야. 고쳐서 미연이 보란 듯이 재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고칠 거면 병원을 가야지. 왜 무당을 찾아가냐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란 거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 어제 가져다 주신 반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혁이 잘 챙겨주거라. 안 그래도 혈압 높은 애니까 요리할 때 소금 넣지 말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고혈압이 있어서 신경 잘 써야 한다. 우혁이 아버지도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셨던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더 잘 챙길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가 한마디 더 하마. 친정어머니가 아직도 반찬해서 보내주시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엄마가 반찬 가게 하고 계셔서요. 매번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 감사한 일이지만 사돈 손맛을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네? 사돈 음식을 내가 먹어봤는데 죄다 음식이 너무 짜더라. 젓가락 가져다 댈 만한 게 없어. 너도 먹어봤겠지? 넌 안 짜든? 저는 어릴 적부터 길들어져 있던 맛이라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친정엄마가 보내주시는 거는 네가 다 먹고 우혁이는 절대 주면 안 된다. 알겠니? 우혁 씨가 엄마 양념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글쎄 너무 짜다니까. 너도 나처럼 일찍 과부되고 싶니? 우혁이는 고혈압이 높아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 달걀 프라이 할 때도 소금 뿌리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네, 그렇긴 하지만
우혁 씨 옷에 계속 혈압 체크하는데 정상이에요. 그래? 그건 천만 다행이구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다. 알겠니? 우혁이는 내가 반찬해서 가져다 주는 것만 먹도록 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닌 것 같구나. 우리 합가에서 사는 건 어떻겠니? 네? 갑자기 합가요? 그래.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내 묻는 거다. 내가 옆에서 살림도 도와주고 우혁이 밥도 차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 살림을 도와주신다니요. 아니에요. 너 일도 바쁘지 않니? 밥이며 빨래며 하기도 바쁠 텐데 내가 옆에서 살림해주면 너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 네, 어머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합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혁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집 팔아서 목돈도 마련하면 더 좋지. 뭘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네, 그럼 어머니 작은 평수로 아파트 알아볼까요? 이사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들 하나에 며느리도 겨우 너 하나인데 너희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까봐 그러죠. 넌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고민도 한번 안 해보고 바로 거절하냐? 말이라도 좀 듣기 좋게 안 되니? 고민해도 제 답은 같을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어머니 무릎 아프셔서 계속 병원 다니는데 이사 오시면 병원도 멀어지고. 그건 네가 수고스럽더라도 데려다 주면 되지 않겠니? 우혁이가 해줘도 되고. 네, 그래도 어렵겠네요. 저희가 워낙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요.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건데 신경도 많이 못 써드릴 것 같아요. 누가 나 신경 써달라고 했니? 너희가 바쁘니까 내가 옆에서 살림 좀 도와주겠다는 거지. 너 참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으면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거 기분 나빠서 뭐냐. 알겠다. 네 볼일 보거라. 네, 죄송해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나는 지금 퇴근하는 길. 당신은 언제 퇴근해? 나 오늘도 야간 근무. 좀 늦을 것 같은데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어제 어머님이 반찬 보내주셨잖아. 감사하다고 아까 낮에 어머님께 연락드렸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합가하자고 하시는 거야. 합가? 어머님이 같이 살자고 하셨다고? 그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림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이 우리 살림 도와주시면야 좋지. 당신은 참,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요새 바빠서 당신도 집안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어머님이 살림 도와주시면 편하고 좋지 않을까? 평생 집에서 먼지 한 톨 없이 사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야. 살림 고수셔. 당신도 알잖아.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어머니의 그런 성격 때문에 당신도 매일 스트레스 받았다며. 그래서 지금도 상대 안 하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 어머니랑 내 사이가 원래 그렇잖아.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는 당신 입장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진짜 좋은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약을 달고 살지. 둘이 이야기해도 되는 거 굳이 나 중간에 껴서 옮기게 하고. 어머니 맨날 전화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자기를 안 챙긴다는 둥, 걱정을 안 한다는 둥, 아들 하나라고 있는 게 서운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더 하실 거야. 당신도 상대 안 하면 되지. 그걸 일일이 받아주니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어머니를 피할 방법이 있긴 해? 어머니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당신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며느리가 나 무시한다고 흉보시는데 어쨌든 어머니는 당신 밥 챙겨주고 싶으시대. 내 밥? 갑자기 밥은 왜? 내가 당신 밥 굶길까봐 걱정인가 보지. 당신 고혈압 높은데 자꾸 짠 거 먹인다면서 우리 엄마 반찬도 먹이지 말라고 하시더라. 본인이 드셔보셨는데 너무너무 맛이 짰다고 하면서. 장모님 반찬이 좀 짜긴 짜지. 그래서 나도 장모님이 보내주시는 건 잘 안 먹게 되던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양념게장은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어놓고선. 양념게장은 원래 짠 음식이잖아.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지 뭐.
사람이 좀 일관성 있게 살지 그러니? 난 아무튼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벌써 스트레스야.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거절하면 되지. 굳이 나한테 왜 물어?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참, 누가 보면 남의 이야기 하는 줄 알겠네. 합가하면 당신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잖아. 그리고 합가 이야기가 나온 이상 어머님이 그래, 너희 뜻대로 합가 안 하시겠다고 그냥 넘어가실 뿐이야? 어?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나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나한테 지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아휴, 난 단지 같이 공감 좀 해달라는 거잖아. 당신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니? 눈치 없는 인간아. 내가 어머니한테 거절하길 잘했지. 거절했으면 한 거지. 괜한 사람 잡고 있어. 말하지 말자, 말을. 다음 날. 어머니, 혹시 지금 저희 아파트에 오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제가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어머니를 뵌 것 같아서요. 네가 잘못 봤겠지.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아침부터 너희 집에 가겠니?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그래, 우혁이한테는 말했니? 무슨 말이요? 넌 참, 내가 합가하자고 한 이야기 설마 우혁이한테는 말 안 한 거니? 아니요, 말했죠.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하든 지 엄마 걱정하면서 바로 합가하자고 하지. 아, 우혁 씨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우리랑 사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실 거라고. 그래, 너희 뜻은 내가 잘 알겠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 말거라. 어머니, 한 달 후. 어머님, 아직 연락 안 돼? 내 전화는 계속 안 받으시네. 오늘은 전화 안 해봤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 사시는지 여쭤봐. 우리 어머니 이사했어? 내가 아파트 우편함이랑 관리비 명세서 꺼내는데 옆집 우편물이 잘못 들어와 있더라. 근데 보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 어머님 성함이랑 똑같아. 뭐? 설마 어머니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랑 연락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 말라고 막 화내셨는데 왠지 찜찜하네. 연락해 볼게. 잠깐만 있어봐. 잠시 후. 네가 우혁이 시켜서 나 살고 있는 건 물으라고 했니? 네? 옆집 이사 온 사람이 어머님 성함이랑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라고 했어요. 그래, 조금 전에 연락 받았는데 옆집으로 이사 온 건 맞다. 확인됐니? 네? 옆집으로 언제 이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내가 너희랑 상의했으면 이사 오라고 했겠니? 앞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내 마음대로 살 거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다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우혁 씨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이야기하니 잘했다고 하더구나. 네, 그동안 제가 연락 많이 드렸는데 매번 피하셔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이따 퇴근하면서 들를게요. 며칠 후. 어머니, 혹시 집 앞에 택배 온 거 보셨나요? 엄마가 반찬 보냈다고 연락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보고 그 반찬 다 버렸다. 네? 내가 친정엄마한테 반찬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우혁이 입도 대지 못하게 내가 하라고 했니 안 했니? 우혁 씨 본인이 알아서 안 챙겨 먹어요. 자기 몸을 어찌나 챙기는 사람인지 어머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자기 먹을 거는 잘 챙긴다고요.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은 저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어머니 마음대로 버리세요? 반찬 가게 하시는데 또 보내주시겠지. 그거 조금 버렸다고 시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저희 엄마는 그거 보내고 맛은 어떤지 계속 물으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작 반찬 몇 개라니까. 그냥 대충 맛있다고 입에 맞는다고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세요? 엄마가 해주신 밥으로 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컸다고요. 무슨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취급하냐고요. 이미 버린 것을 어쩌라고 그러는 거니? 그럼 네가 다시 가져오든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며칠 후. 너 돈을 아주 펑펑 뿌리고 다니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집 우편물 가져오면서 너희 것도 가져왔는데 카드값이 어떻게 300만 원이 넘니? 어머니, 왜 남의 카드 명세서를 함부로 보세요? 너희가 남이니? 이젠 남이라고
딱 선 그어버리는 거냐?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희한테 묻지도 않고 우편물을 뜯어보시는 거냐고요? 부모가 그것도 못할 일이니? 너희는 참 돈도 잘 버나 보구나. 그렇게 벌어서 너희끼리만 놀러 다니고 너희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 그리 좋으냐? 네? 저희 그 돈으로 놀러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카드값이 300만 원이나 나오는 게 아니니 시어머니는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상관도 안 하고 저희는 생활비를 거의 카드로 써요. 포인트 쌓이면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해서요. 쓰는 대로 포인트 쌓이면 그게 좋은 거라고? 애초부터 아낄 생각을 해야지. 나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 켜고 산다. 네, 어머님 그런 분이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한파주의보였는데도 보일러 안 켜주셨잖아요. 저 수족냉증 있는데 그날 이후로 병원 한참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죠. 넌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니요, 잘못은 아니죠. 어머님은 평생을 그렇게 아끼시며 사셨으니까요. 그래,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 그리고 그 관리비도 말이다. 둘이 사는데 2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니? 여긴 세대수가 적어서 기본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좀 많아요. 그럼 전기든 수도든 아낄 생각을 해야지. 어제도 보니까 작은 방 불도 안 끄고 나갔더라. 내가 아주 기겁했다. 집 안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래, 내가 반찬 가져다 놓을 게 있어서 우혁이한테 물어봤다. 네, 근데 방에 불 안 끄고 나온 건 제가 아니에요. 누가 했냐고 따지는 거냐, 지금? 그래서 나한테 우혁이 흉 보는 거니? 흉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도 저한테 잘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셔서요. 아들이 한 거라고 정정한 거예요. 요샌 세상이 어찌 되려고. 참,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없는 집에 들어가시거나 우편물 대신 받아주시는 거 안 하셨으면 해요. 저희 사생활도 지켜주세요, 어머니. 넌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아무튼 조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더는 말하지 말자. 화만 더 나겠구나. 며칠 후. 어머니, 현관에 있는 쇼핑백 뭐예요? 어머니가 가져다 놓으신 건가 해서요. 그래, 내가 가져다 놓은 거다. 사부인이 명절이라고 한우랑 사과 한 박스 보내셨더라. 네, 전에 들었어요. 잘 받으셨죠? 그래, 오늘 오전에 왔더라. 다음 주에 친정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니? 네, 그랬죠.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선물 전해드려라. 나는 받으면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경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선물이 맞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니? 사은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니? 얼마나 좋은 수건인지 아니? 서울 청담동 은행에서 주는 건데 그러면 아주 고급 타월이 분명할 거다. 어머니는 이런 거 못 써보셨을 테니 한번 써보라고 가져다 드리라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부모님께 명절 선물로 드리기가. 그럼 내가 사돈한테 못 줄 걸 주기라도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수건이랑 같이 명절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또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는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잘 챙겨 드셔야 한다면서 한우며 과일이며 제일 좋은 최상품으로 명절 선물 보내셨는데 어머니는 나한테 뭐 주셨는지 알아? 대체 뭔데 또 그래? 은행에서 받은 수건. 사은품 받은 거를 명절 선물로 드리라고 어머님이 나한테 줬다고. 너무 대놓고 우리 부모님 지방 사신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뭘 또 그게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는 본인도 써보니까 좋아서 보내드리자고 한 거겠지. 정말. 당신 기억 안 나? 얼마 전엔 나보고 최고급 화장품이라고 선물이라고 주셨는데 누가 쓰다 만 것 같은 립스틱이었다고. 어머니가 아끼는 게 몸에 배서 그러신 거야. 내가 늘 말했잖아.
당신이 그건 좀 이해하라고. 립스틱만 그랬어? 스킨, 로션, 섀도우 다 그랬다고. 게다가 유통기한도 10년이 넘은 거였어. 아낀다고 못 버리시고 버리기엔 또 아깝다 생각이 드셔서 여보 준 거 아닐까? 어머니 성격에 그럴 뿐이지. 아니, 내가 무슨 쓰레기통이야? 이사 오면서 다 버렸어야 하는 물건들 죄다 다 놔주면서 생색은 다 내시잖아. 지난번 믹서기도 그렇고 고기불판도 그렇고 말끝마다 넌 촌에서 자라서 이런 거 못 써봤을 거야. 내가 뭐 그거 못 써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그럼 어쩌자고. 대충 당신이 어머니 성격 맞춰주면 되잖아. 그냥 네 하면 될 것을 당신이 늘 일을 크게 키운다고. 그럼 이게 다 내 탓인 거야? 내가 그러면 지금껏 어머니한테 못했어? 명절 때마다 전이란 전은 다 붙여서 오라고 그러질 않나. 경로당에 가져다 주실 전은 친정 엄마한테 좀 받아오라고 하질 않나. 올해는 소불고기에 명태찜 해와라. 이번엔 갈비찜에 잡채 해와라. 그래서 해가면 잡채엔 시금치 넣지 왜 부추를 넣었냐? 찐맛이 왜 이렇게 짜냐? 잘해도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만 뚝딱거리시는 분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또 예전 일까지 들먹이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떨어져 있을 땐 떨어져 있는 대로 전화로 못 살게 구시더니 이젠 옆집으로 이사 오셔서 사사건건 트집이잖아. 당신은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와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본데 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럼 뭐 이사라도 가겠다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막무가내로 어머니 저러시는 거 더는 받아줄 마음이 없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저렇게 무시하는 꼴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 아니, 당신 모녀랑 마주하고 싶지 않아. 난 이대로 휴가 내고 친정 내려가 있을 거야. 진짜 이럴래?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어. 당신이랑 내가 언제 부부긴 했어? 와이프가 지 어머니한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정신과 약 먹으면서 얼마나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으면서. 차라리 잘 됐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살아. 윤미라, 너 진짜 이럴 거야?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보증금은 어차피 내 돈으로 낸 거니까 집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서로 편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자. 안방에 서류 놓고 갈게. 미라야! 윤미라! 며칠 후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주시라고 한 수건 사은품이요. 다시 어머님 댁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쓰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걸 내가 왜 써? 부모님 써보라고 가져다 드리라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제가 사들고 가려고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얼마나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셨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애초에 우린 서로 맞는 집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촌에서 올라온 너랑 우리 우혁이가 어울리진 않았지. 근데 우혁이가 하도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반품하려고요. 뭐?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반품하겠다고요. 이혼하겠다는 거냐? 네, 저는 어머니랑 옆집에서 마주하고 살 자신도 없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마다 예 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며느리도 못 될 것 같아서요. 다 나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거냐? 네, 맞아요. 저 어머니 때문에 3년을 넘게 정신과 약 먹고 있었어요. 이젠 좀 끊어보려고요. 뭐?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한우랑 과일 세트 드시면서 명절 잘 보내세요. 전 이제 며느리도 반납하니 음식도 안 했거든요. 모든 게 다 네 멋대로구나. 그리고 집은 어제 보고 간 사람이 계약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이사 올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은 제 돈인 거 아시죠? 저 서울에서 자취한다고 부모님이 뼈 빠지게 반찬 팔아서 모아주신 돈이었어요. 우혁 씨랑 합의한 부분이니 보증금은 더는 터치하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 잘 지내세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멀어보고! 미라야! 몇 달 후 아파트 앞에 생긴 반찬 가게 맛있더라. 퇴근하면서 반찬 몇 개 좀 사와. 언제는 짠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니. 네 엄마 내일 모레 70이다 70. 불쌍하지도 않니? 근데 그거 아세요? 뭘? 저 가게
미란의 부모님이 하시는 반찬 가게예요. 얼마 전에 체인 사업 시작하시고 성공하셨더라고요. 뭐? 가맹점이라고? 그렇게 맛없고 짰던 반찬 가게가 어떻게? 어머니 심보가 그렇게 느껴졌었나 보죠.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난리던데 어머니도 어제까지 잘 드셨잖아요. 이제 안 먹으련다. 사오지 말 거라. 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내가 뭘 비참하게 한다는 거냐? 미라랑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들 이혼 바라는 엄마도 있다니? 그럼 미라 좀 예쁘게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제 인생은 이제 여기서 멈췄어요. 다 어머니 때문에. 너 그러니까 제발 더는 어머니 미워하지 않게 이젠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너 바쁘니?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행 가는데 네가 돈 좀 보태거라. 지난주에도 여행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파트 반상회에서 다녀온 거고. 네,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회비가 50만 원이니까 여행 가서 이거저거 사용할 돈 생각하면 한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아버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녀오시는데요? 너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기분 나쁘게 꼭 그렇게 꼬치꼬치 묻더라. 아니, 궁금해서 여쭙는 거죠. 네 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고 1박 2일이지 뭐. 네, 그럼 오늘 중으로 보내면 될까요? 그래, 오늘까지 회비 내야 하니까 저녁까지 잊지 말고 꼭 보내거라. 그럴게요. 이번엔 어디로 가세요? 어디더라? 경주로 간다고 그러더라. 경주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랑 재미있게 잘 다녀오세요. 내가 경주는 지겹게 다녀봐서 모르겠구나. 그래도 여행이니 가면 또 다르겠지. 네 아버지도 가기 싫은 그 억지로 가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그럼 다음 여행에 가지 그러세요. 부부 동반으로 다 가는데 우리만 안 가면 또 그렇지 않니? 네, 그것도 그렇죠. 이왕 가시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어쨌든 돈은 늦지 않게 보내라. 네, 보내고 연락드릴게요. 참, 근데 이번 달 생활비 입금이 왜 이렇게 늦니? 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요. 너는 생활비를 얼마나 헤프게 썼으면 벌써 모자라니. 지난주에 어머니 여행 경비 좀 보태드리느라 조금 쪼들리네요. 생활비 모자란 걸 내 탓을 하는 거니? 시어머니 용돈 주는 게 아깝다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살려면 이런 건 다 감수하면서 사는 거란다. 네? 사람 사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튼 잔말 말고 생활비도 늦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따가 여행 경비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얼마나 남았지? 지난주에 어머니 여행 경비 보태드려서 좀 오버됐지. 아까 어머니 연락 왔는데 이번 주말에 또 여행 가신다고 돈 좀 보태라고 하시는데? 뭐? 얼마나 보내라셔? 100만 원. 갑자기 100만 원을? 우리 어머니 정말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상금도 바닥인데 어머니 나 나이 많아서 못마땅해 하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매번 너무 하시잖아. 매달 우리가 생활비도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 용돈까지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까? 아니야, 여행 계획 다 짜신 것 같은데 이번 여행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회사에서 성과금 나올 것 같아. 내가 대신 미안해. 그런데 생각할수록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여자가 나이 많은 게 죄야? 내가 어린 게 죄야. 나 정말 억울해. 매번 말끝마다 나이 많으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니지만 않았어도 또 그런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겨울에 아버님 여행 때도 돈 한 푼 안 쓰셨잖아. 물론 아버님 환갑이어서 선물 겸 우리가 다 쏜 거지만 그래도 밥 한 끼 정도는 사실 수 있었잖아. 매번 어디 다닐 때마다 기름값 한 번 보태주신 적도 없고. 내가 다 부끄럽다. 그만해.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갔을 때는 당신도 기억나지? 우리가 돈 많이 쓸까봐 부모님이 먼저 다 계산하시고 기름값도 넉넉히 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선물까지 사주셨는데. 맞아, 그랬지.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또 어머님은 우리 결혼하자마자 보란듯이 하시던 일 그만두시고 바로 생활비 요구하셨잖아. 우리 집에선 용돈 드린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셨는데
내가 상황 봐서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아질까? 더 난리가 날걸? 이제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생활비 절반 이상이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솔직히 힘들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아이 갖는 거를 포기하자고? 다달이 어머니 생활비 대면서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겠어? 출산하고 나면 당분간은 일 못할 텐데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 이번 주 주말에 쉬니? 네, 어머니. 그래, 잘 됐구나. 같이 김장 좀 하자. 한 100포기 해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니 아침 일찍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식구라 해봐야 저희랑 아주버님 가족분인데 김장을 100포기나 하나요? 아버지 쪽 친척이 많잖니?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김장 못 하신단다.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리려면 100포기 정도는 해야 한다. 네. 왜? 하기 싫어서 그러니? 근데 말이다. 아니요. 근데 김장하고 나서 저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구나?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는 너무 작고 김치를 친척들한테 바로 나눠주기엔 시간이 없고. 그럼 저희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을까요? 너희 먹을 김치는 안 넣어놓을 거니? 이참에 김치 냉장고를 바꿀까나?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그래요? 같이 가서 봐드릴까요? 무슨 소리니? 네가 사줘야지. 네? 김치 냉장고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못 버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비싼 김치 냉장고를 당장 산다니? 아니, 비싼 김치 냉장고를 갑자기 저보고 사달라 하시면 네 형님은 내가 화장품 필요하다고 하니까 바로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서 오던데. 화장품이랑 김치 냉장고가 같나요? 가격 차이만 몇 배가 나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너는 이야기 요점을 몰라?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화장품 보는 눈도 어찌나 좋은지 내 피부에 딱 맞는 걸 사왔더구나. 어머니 좋으셨겠네요. 얼마나 싹싹하고 애교도 많은지. 내가 요즘 웃는 일이 별로 없는데 걔 때문에 웃는다. 형님이 많이 밝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경주 여행 다녀왔잖니. 여행 가기 하루 전날에 글쎄 모자 선물을 주더라. 젊은 애가 골라서 그런지 색을 또 얼마나 잘 골랐는지, 여행 가서 친구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네, 저는 여행 경비를 100만 원이나 보내드렸는데요. 너는 참 센스가 좋다고 말하는 거잖니. 네, 너도 지영이처럼 많이 웃고 다녀라. 그래야 한 살이라도 젊게 산단다. 안 그러니? 맨날 죽상하고 다니지 말고. 제가 언제 죽상을 하고 다녔다고. 지영이가 너보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형님 대접은 해야 한다. 알겠니? 네. 그런데 저도 이름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 얘 봐라. 이름 좀 안 불러줬다고 시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티 내는 거니? 아니에요. 제가 언제 기분 나쁜 티를 냈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이래서 집안에 나이 많은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모로 꼬이는 게 많잖니? 어머니, 뭘 또 혼자 흥분하고 그러니? 그거 다 나이 많으면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제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만한다, 그만해. 아무튼 김장하기 전에 김치냉장고나 같이 보러 가야겠구나. 주말에 시간 비워놓거나. 그거는 명훈 씨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물어보나 말하지 무조건 사주라고 할 거다. 그럼 제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 예민하기는. 알겠다. 김치 냉장고는 언제 보러 갈 거니? 어머니,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김치 냉장고는 못 사드릴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사드릴게요. 꼭 사줄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안 사준다니. 제가 사드린다고 말한 적 없고요. 이번 달 어머니 여행만 2번이나 다녀오셨잖아요. 그 경비 보태드린 것만 해도 저희 지출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요. 김치 냉장고까지는 못 사드릴 것 같아요. 명훈 씨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명훈이도 안 된다고 그러디? 네, 죄송합니다. 설마 명훈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가 사주지 말자고 꼬드긴 건 아니고? 제가 뭐라고 꼬드기겠어요. 그게 네 무기 아니니?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김치 냉장고는 됐다 그럼. 너 아니면 사줄 사람 없을까봐? 네, 형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 넌 신경 끄거라. 그리고 우리 집 내놨다. 갑자기 집은 왜요? 명훈이 형 말이다. 사업이 좀 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팔아서 좀 보태려고 한다. 네, 아주버님 사업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식구들 신경 쓰면 좀 좋아. 그래서 말인데 집 팔리면 우리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네? 갑자기요? 뭘 그렇게 놀라니? 식구들이 힘들면 다 돕고 살고 그러는 거지?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요. 저희 이제 곧 아이도 가질 계획이라서요. 아들네 가서 살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허락받아야 하는 것도 참 자존심 상하는구나.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대가족이 북적거리면서 애도 낳고 잘만 살았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네, 명훈 씨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생활비 2배로 주면 내가 살림도 도와주마. 어떠니? 애 낳으면 내가 육아도 해주고 너희한텐 더 좋은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지금도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드리는 것 같은데 넌 가끔 보면 시어머니 용돈 주는 걸 제일 아까워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모님 잘 살지 않니? 지방에도 집이 몇 채가 있다며. 그게 다 제 건가요? 부모님 돈이에요.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청색하기는 어차피 부모님 죽으면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형제가 있니 누가 있니? 그러니까 미리 베풀고 살면 좀 좋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아직 정정하세요. 어머 놀라라. 저는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말했지. 너 자꾸 흥분하고 그러는 거 나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다 그런 데서 나이 티 나는 거다. 어머니, 더 하시면 저 더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어휴, 그래.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다음에 다시 연락하마. 어머니! 넌 또 왜 갑자기 흥분을 하니? 나이 많은 마누라랑 살더니 전염됐어? 제발 그 나이 타령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여자는 자고로 어린 여자 만나 결혼해야 하는 법이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거늘 꼴 좋구나?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형이 지금 나보다 나은 게 뭔데요? 네? 아니, 얘가 갑자기 잘 살고 있는 형을 들먹이니? 지금 형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형 사업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거 다 형수님 때문이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사업은이 안 따라준 거지. 그게 무슨 형수 때문인 거니? 형수님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형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10살이나 어린 여자 데려올 때부터 제가 알아봤다고요. 아니 어디서 네가 형수 흉을 봐? 그럼 못 쓴다. 사람들이 욕해요. 이젠 저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겠어요. 형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집안 지원은 혼자서 다 받아놓고, 네? 사업 잘 하고 있잖니. 그 사업 지금 몇 개째 망하는 중인데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대박 난다니까. 형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있을 거라니까. 과연 그럴까요?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4년에 영국 유학 6년까지 다 지원해 주셨죠? 저는요, 원하는 거 단 하나였어요. 미술로 유학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대학만 지원해달라는 거였는데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안 도와주셨죠? 그랬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기대시는데요? 네?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니? 그래서 저 대학교 4학년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학자금 대출 갚았다고요. 집안 돈 다 끌어다 형한테 써서 잘 풀렸나요? 네?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어떻게 네 형을 무시해? 아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 지원 없이도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인정받고 산다고요. 너 지금껏 형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구나.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형이 형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너 정말... 저 결혼할 때도 어머니는 보태주신 거 하나도 없었죠? 형은 결혼할 때 집 해줬었죠. 사업하는 족족 투자해줬죠. 그럼 형한테 기생하며 사세요. 이번에도 집 팔아서 형한테 돈 해주실 거면서 왜 우리한테 기생충처럼 모시려는 건데요? 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니? 못된 놈. 어머니야말로 지금껏 저를 자식으로 보기나 했어요? 네가 자식이 아니면 뭐니? 뭐야? 전 그냥 물주였잖아요. 어머니 물주. 결혼하니까 물주 하나 더 생긴 셈이고요. 안 그래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심하셨던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것도 못 참아요. 네가 참지 않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지금까지 아들된 도리는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니? 네, 그렇게 안 보고 살아야 한다면 해야죠. 너 매달 드리던 생활비도 끊겠습니다. 명훈아. 어머니, 어쩐 일이냐? 이제 사과할 마음이 생긴 거니? 아니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뭐야? 아직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명훈이도 그렇고 나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래도 되는 거니? 어머니야말로 뭘 잘못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네가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명훈이 걔도 참 고집이 세구나. 누굴 닮았는지 참. 누구를 닮았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네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 돈 받으셨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럼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나요? 아이, 너희 부모님도 참 입이 그렇게 싸서 어떡하니? 어머니,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전셋집 보증금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는데 별 수 있니? 사정을 이야기하니 사돈 어른이 먼저 해주겠다고 하더구나.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돈도 많으신 양반인데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러니, 어?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빌린 거야. 갚을 거라니까. 이자 내기로 했나요? 얼마 내기로 하셨어요? 애초에 이자 낼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돈 받으신 거잖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받아야겠어요. 너희 부모랑 내가 거래한 걸 네가 왜 다시 주라 말라 이 난리야, 어?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고 어머니한테 돈을 주신 거니까요.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돈 많으신 양반들이니 나한테 준 거 몇 푼 아니라고 기부한 셈 치고. 어머니, 그게 왜 몇 푼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평생을 뼈 빠지게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버신 돈이라고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사시잖니. 근데 왜 거기에 어머니가 숟가락 얹으시냐고요? 왜 기생충처럼 빌붙으시려 하시냐고요? 뭐, 기생충? 시어머니를 이제 벌레 취급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딱 기생충 같아서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미 다 끝난 거래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거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하세요? 결혼할 때도 일부러 예물 과하게 챙기셨죠?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딸 가진 부모라고 약한 마음 때문에 다 맞춰드렸다고요. 그때 저한테는 어떤 예물 하나 없었어요? 현금 예물 5천만 원이나 받으시고 절반은 돌려주지도 않으셨죠? 딸 가진 부모는 다 죄인인가요? 내가 딸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현물 예물은 꼭 절반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란다. 네, 알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요. 알면 다행이구나. 명훈 씨 생각은 안 하세요? 명훈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디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명훈이 걔가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금방 풀릴 거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내조를 잘 해야 하지 않겠니? 내조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또박또박 치지 않는구나. 아직은 내가 네 시어머니라는 거 명심해라. 어? 돈 안 돌려주시면 저도 방법이 있다고요. 협박이니? 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집 사고 싶으시다고요? 네, 안 그래도 부동산 통해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부동산에는 2억에는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세가 조금 올라서. 그렇죠. 2억 5천만 원에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네, 좋죠. 좋네요. 그 전에 거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거래를? 저희 부모님께 받은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너니? 네, 저예요,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를 가지고 농락하네. 재밌니? 아니, 어머니는 남의 돈을 가져가시고 안 돌려주시잖아요. 돈 돌려주시면 저희가 시세보다 더 좋게 팔아드릴게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미끼를 던진 것뿐인데 설마... 아니, 그게 말이다. 정말 그 돈을 벌써 쓰셨어요? 애초에 보증금 명목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명훈이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닌 정말 나한텐 장남이 노고보다 소중하단다.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명훈 씨가 정말 불쌍하네요. 전 어떻게든 부모님께 돈 돌려드려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 팔아서 갚으마. 네, 되도록 빨리 갚으세요. 그렇게 할게. 명훈아. 웬일이세요? 집이 팔려서 연락한다. 며느리한테는 면목이 없어서 내가 연락을 못하겠고, 장인어른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니?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하세요? 평소엔 궁금하지도 않던 게. 돈 떨어지셨어요? 아니다. 네 형 많이 힘들어. 네, 형이 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정말 많이 힘들어. 그래서 사돈한테 돈도 빌렸던 거란다. 나도 염치는 있는 사람이다.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요? 형, 이혼도 할 것 같구나. 네 형수 침 나갔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많이 느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정말 좋은 아이였다는 걸. 이제라도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런 말도 상처가 될 것 같네요. 이젠 정말 남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형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명훈아. 앞으로 잘 사세요. 이젠 연락하지 마시고요. 와이프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구나, 명훈아. 그런데 어떻게 엄마랑 아들이 연을 끊고 살겠니,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명훈아,